아니, 저 옆에 체로키. 그런데 저렇게 L을 다들 흥분하시네. 이런 차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양탄자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화제 이슈들 중에 그것도 커요. 테슬라 모델 X가 화제가 났었던 거가 그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지프의 첫 전기차 어벤져스 아니고 어벤져.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미리 계획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연신 이제 신차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전기차네요. 이 컬러에 저도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바지를 입고 왔는데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이 컬러가 있었죠. 똑같은 색깔. 가늠하시기 쉽게, 얘도 이제 소형 SUV거든요. 근데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 옆에 세워봤고, 제가 근데 워낙에 2열 공간이라든지 차가 커서 길어가지고, 다만 이제 이런 크로스오버 성격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벤져의 디자인은 지프 브랜드에서 내놨다는 거를 어디서 봐도 알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저 슬롯, 레니게이드로 가든 랭글러로 가든 저 7개 슬롯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전기차라서 저걸 막아놨고, 재밌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귀엽고 재밌는 요소들이. 여기도 이런 지프 그릴 하나 막아둔 거라든지, 그리고 먼저 재밌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 얘가 지금 망원경으로 뜬금없이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요거 그대로 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별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엔 또 뜬금없이 무당벌레가 있고, 또 뒤에는 리어 와이퍼 위에 산이 있죠. 트렁크 이 해치 게이트에 보면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제 추측컨대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 어벤져에서는. 그리고 이 랭글러라든지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차들은 여기다가 이제 이 제리캔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뒤에다가. 근데 얘는 그거 대신에 이거를 모티프해서 테일 램프가 X자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얘는 기름이 필요가 없으니까. 요 안에도 그리고 저런 그릴 요소도 담아놨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자동차 회사들이 이스터에그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숨겨진 거를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얘도 가득 있습니다. 디자인은 앞뒤로 봐도 앞뒤 양옆에서 보더라도 짱짱한 게 있고, 그리고 전기차라서.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엠블렘이 여기 뒤에만 붙었는데, 유럽파는 옆에도 붙어있고 앞에도 붙어있거든요. 어디서 개가 짖네. 트렁크는 없고 배터리는 CATL에서 공급합니다. 뭔가 적나라하죠. 충전구는 그냥 여는 건데, 안에 어떤 여기를 밝히는 별도의 램프는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들리시나요? 이 깜빡이 소리 되게 웃겨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뭐 이런 깜빡이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웃기고, 평평하게 깎아놓은 스티어링 휠이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다 들어가 있고, 이 밑에 이 지프 브랜드 차들은 여기에 트랙 남기는 거나 볼륨 조절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번엔 빠졌어요. 없어요 이제. 근데 이런 마감 같은 거는, 소재적인 부분은 얘가 보조금 받으면 뭐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격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변속기가 이렇게 PRND가 있고, 이거 누르면 배터리로 들어가서 회생제동 세게 걸리는 모드고요. 회생제동을 단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버전에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에 유럽파는 덮개가 있거든요. 자바라식으로 이렇게 3단으로 접히는 거. 그게 우리나라에 빠졌더라고.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담당자들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대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양탄자가 있습니다. 마우스 패드로 써도 돼요. 농담입니다. 적나라하죠. USB 포트는 전부 A타입. C가 찍도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여기, 그리고 저거,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랑 이 계기판은 모두 10.25인치였나? 크기는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하기는 좋네. 화질은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지도는 굉장하죠? 사회과 부도 책임. 근데 뭐 스마트폰 미러링이 무선으로 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되죠. 반응 속도 빠르고요. 여기 에어컨 조작은 다 빼놨거든요. 그리고 별도 버튼이잖아요. 이건 칭찬할 부분. 이거. 열선 시트는 여기서만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기능. 이거 직관적이진 않아.
기능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차선 유지 보조라든지 자동 제동, 트랙션 컨트롤, 속도 제한 인식, 교통 표지 인식 이런 것도 들어갔구나. 아, 얘가 반응 속도가 빠르다 못해 약간 그 우리가 맥 쓸 적에 보면 마우스 그 트랙패드 쓸 때 보면 너무 좀 민감하게 해놔서 민감한 수준이네.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이게 바람이 세서 그런데 이게 에어컨 틀고 이런 팬 돌아가는 소리가 꽤 들리네. 얼마 전에 그 캐스퍼 일렉트릭도 그렇게 좀 느껴졌었는데 차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어벤져는 전기차임에도 달릴 적의 소음은 뭐 평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조용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좀 잦아들었는데 저 팬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느껴지네. 썬루프는 자동식 썬루프나 선쉐이드는 수동식입니다. 이 어벤져는 수납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뚫어놨어요. 이것도 크고 여기도 크고 또 여기까지도 크고 상당히 큽니다. 확장은 이만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덮개가 있거든요. 그 키보드 커버 같은 거.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그것도 빠졌어. 글러브 박스도 와, 글러브 박스 진짜 크네. 저 끝에까지 다 뚫어놨어. 이렇게 아예 그냥 평평하게 열리는 건 또 처음 보네. 페달류는 적나라하게 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앞유리 열선이라든지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길 저속 주행 장치. 네? 직원이죠? 저희 직원은 아니고 그냥 차 타러 와본 사람들이에요. 뭐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 저 옆에 체로키. 저를 지프 직원인 줄 아시고 다들 물어보셨는데 이 그랜드 체로키 L를 다들 궁금해하시네. 역시.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트렁크, 발견돼서 트렁크 먼저 보죠. 트렁크도 전동식입니다. 자, 밑에 엑스트라 공간이 있고요. 저기도 저런 게 있었구나. 숨어있는 게 엄청 많네. 어이차, 여기도 이런 걸 숨겨놨네. 이런 요소들이 너무 엄청 많군요, 진짜.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운전석은 전동식인데, 그리고 마사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럼버소프트 유추 받침도 들어가 있는데, 조수석은 수동식 높낮이 조절, 수동, 그리고 이 각도 조절도 이걸로 돌려서 하는 거. 저는 이거 좋은데. 2열 공간입니다. 창문은 윈도우가 전부 원터치예요. 다 내려가네. EX30이 딱 떠오르는데 머리 공간도 지금 파놓긴 했습니다만 머리 공간 괜찮네. 시트가 그리고 많이 직각이네요. 네. 발 공간도 근데 이 허벅지 받침이 의외로 근데 아주 짧진 않구나. 실내 공간은 볼보 EX30이 떠오르는데 이 허벅지 받침은 얘가 좀 더 높고 길어요. 그래서 신장이 좀 있는 사람이 타더라도 지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USB 포트가 다 C타입이구나. 가운데 사람이 앉기는 뭐 썩 유쾌하진 않아요. 그리고 얘가 무엇보다 이게 내릴 때 와, 이거 왜 이렇게 깊냐. 복숭아뼈보다 한참 올라오네. 발 깊이가 지금 이만큼이나 올라와서 다리 걸리기가 딱이겠는데. 북치기 박치기 때문에 지금 심란하네. 옆에 계신 분은 풀드루틀 컴퍼니의 이동희 대표님, 이동희 기자님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편집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벤져는 지프의 첫 순수 전기차라서 커다란 기대를 안고서 와야 되지만 사실 그러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괜찮은데? 괜찮은 것도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중립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이걸로 그냥 브레이크, 배터리 모드로 가면 그냥 회생제동을 그냥 한 번에 세게 거네. 그렇다고 또 뭐 골프카트처럼 아예 그냥 원페달 드라이브가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와, 근데 이 운전대가 푸조차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308 들었던 그 아주 그냥
야, 이건 뭐냐, 슈퍼카 운전대냐 막 싶은 그런, 잡으면 그냥 잡는 맛은 좋지만 투머치 디테일의 그 운전대는 아닌데, 그럼에도 이 운전대 맛이 좋네. 아까 선배 말씀하신 걸 알 것 같아요. 운전대가 작아서 타이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차는 되게 큼직하게 보이는. 그러게요. 요만큼만 탔는데도 지금 사실 이 차는 도심에서 타면 되게 이렇게 막 밀가루처럼 부드럽게 타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운전에 자신 없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체 기능이 좀 저하된 그런 분들이 타기에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장년층 분들은 관심 있는 건 그랜드 체로키 L이다. 아니 요 옆에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 L을 다들 궁금해하시는, 이런 차는 관심이 없으시다.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기자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세컨카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큰 걸로 장거리를 여러 사람이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도심에서 정말로 그 차를 끌고서 매일같이 동네 골목골목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정말로 이렇게 시티카 형태로도 타고, 그리고 어쨌든 지프라는 브랜드 타이틀이 있으니 혹시라도 도심 안에서 이제 눈이 많이 내린다거나 이상기후에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때문에 도로가 복잡해지더라도 뭐 든든하게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걸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은 어떻게 좀 납득이 가는 가격이세요? 보조금 받아서 4천 몇백 하려나? 이제 4천만 원대의 전기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너무 많아졌죠, 이제, 진짜. 그리고 사실은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기차를 취향별로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 중에 하나로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차를 산다는 게 물론 예산이 첫 번째고, 그리고 차 크기라든가 디자인 같은 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선호하는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전기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프에서 순수 전기차가 나왔으니 그것도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브레이크는 유격이 많군요, 얘는. 여유가 좀 있어요. 네. 차에서 내는 소음은 적은데, 아까 촬영하면서 보니까 에어컨 팬이 돌아갈 때는 우리 전기차 앞에서 충전 때는 막 우 이런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충전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뭐 어차피 차가 어쩔 수 없이 차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엔진룸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숨길 거 뭐 있나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자라는 그런 엔진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통 넘을 때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차 보면서 아마 뿌조 차 이야기 할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프는 스텔란티스라는 그룹 전체를 봤을 때 지프는 어쨌든 중형급 이상 차들을 만들어 왔고 그걸 잘하는 브랜드고, 소형차급은 뿌조 시트로엔 같은 원래 오리지널 그 PSA 그룹이 잘하는 영역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거기에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딱 타면, 그러니까 일단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셋시가 딱딱하다, 서스펜션이 단단하다의 느낌은 아닌데,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무겁다 이런 걸로 해서 오는 든든하다도 아닌데, 그냥 차 자체가 한 덩어리가 든튼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다리 이음매를 지나가거나 그럴 때 사실 셋시가 약한 차들은 여기서 찌그덕거린다거나 혹은 이렇게 투둑하고 흔들리는 느낌이 큰데, 얘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프 브랜드로 오면서 많이 보강을 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동희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어디서 느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푸조차 타면서 무시하는 푸조였지만 굉장히 그런 르망이든 뭐든 기술력은 상당한 브랜드인데도 인지도는 떨어졌던 푸조였는데, 그런 쫀쫀한 질감을 너무 타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근데 지프는 뭔가 투박하고 듬직하고 내구성 좋고 뭐 이런 건 알겠지만 그 대신 그런 헐겁다 그런 느낌은 또 지프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절충이 됐다고 그럴까? 섞였다고 그럴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있네요. 얘 사이즈가 레니게이드 또는 컴패스 얘네들이랑 비슷한 사이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걔네들 탔을 때의 느낌이랑 이런 동력 기관을 떠나서 느낌 자체가 다르네. 예전에 이제 지프에서 컴패스가 처음 나왔을 때 걔는 이제 로기어도 없고 도심형이라고 처음 만드는 차라 그랬죠. 아우 이거 지프 이름값이나 하려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차도 최저지상부가 200mm였었어요. 어쨌든 지프라는 브랜드를 타이틀로 달고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승용형 혹은 도심형 SUV라고 하더라도 컴패스가 지상고도 높고 그리고 그런 오프로드나 비포장도로에서 굉장히 단단했고 얘는 그리고 출력은 환산하면 PS로 환산하면은 한 150여 마력 됩니다. 근데 그게 아까 그 도심에서 타기 뭐 세컨카로 타기 딱 좋은 차다라는 거의 연장선상인데 충분한 출력이에요. 그리고 워낙에 나가는 것 자체가 요즘 탔던 전기차들은 뭐 캐스퍼 일렉트릭도 그렇고 EV3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다 마일드하게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마일드한 가운데도 좀 가볍게 뭐랄까 옛날 현대차처럼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또 의외로 또 재밌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마다 변경되는 거가 얘는 조금 큰 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계기판은 근데 뭐 화려한 그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정리해보자면 지프가 내놓은 첫 전기차 어벤져는 예상했던 부분이랑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신기한 것도 있는 아주 좀 흥미로운 차네요. 요즘 차들 타보면 막 무미건조해가지고 아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 뭘 찍어야 되냐, 막 이런 차들이 있는데 어벤져는 그래도 그런 축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런 이스터에그라든지 그건 둘째치고 그건 뭐 그냥 한 번 봤을 때 재밌는 거고 뭐 타는 내내 그건 아니니까. 무엇보다 저는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 전에 컴패스나 레니게이드에서 느꼈었던 덜그럭덜그럭 완전 심하게 말하면 달구지 같은 거 그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푸조의 그런 좀 쫀쫀한 느낌,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조향하는 느낌에서도 그런 게 더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도심에서 타기에는 딱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얘가 디자인이 그러니까 라이트가 동그랗지를 않잖아요. 헤드라이트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랭글러가 사실은 지프에서는 거의 원조격이고 걔는 어찌됐건 간에 동그란 헤드라이트에 세븐 슬롯 그릴이 메인으로 가는데 지금 어벤져처럼 네모난 헤드라이트의 세븐 슬롯 그릴은 그랜드 체로키를 포함한 좀 도심형 차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면 랭글러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랜드 체로키가 사실은 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디자인 컨셉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플래그십하고 닮았으니까. 누가 봐도 찌프인데 거기서도 또 플래그십 같은 느낌까지 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오프로드를 전문으로 만드는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바닥 쪽에 보강재들이 많이 들어가요.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아까 이제 프레젠테이션 때도 나왔지만 앞쪽 모터룸 바닥에도 그 언더커버가 아니라 언더 프로텍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 밑에도 최저지상고 자체가 200ml라는 거는 차체가 200ml고 그렇죠. 배터리는 220인가 230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았어요, 배터리가 있는 위치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닥에까지 보강재를 넣어놨으니까 사실 요즘에 화제 이슈들 중에 그것도 커요. 테슬라 모델 X가 화제가 났었던 거가 그거였거든요. 도로에 있던 그 돌인가 뭔가 장애물이 바닥으로 치면서 그게 이제 배터리 팩을 손상을 시켰고 그래서 걔를 견인해서 갖다 놨는데 손상된 게 쌓여 있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화제가 된 형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프니까 바닥 보강 다 해놨을 거고 그건 기본 아니냐 이거네요. 그러면 전기차를 타면서 안심할 수 있는 영역도 더 커지죠. 무게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얘가 지금 배터리가 62% 남았는데 222km 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에어컨을 세게 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걸 보면 인증받은 거 그러니까 WLTP가 400이거든요. 그거에 준하는 거리는 나올 것 같고 그럼에도 겨울에 실제로 이제 차주분들이 타서 업데이트 해주시는 정보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딜러분들도 그때까지는 뭐 보수적으로 그냥 350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번갯불에 콩거 먹듯이 오늘 지프 어벤져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오, 똑같은 차가 지나간다. 똑같은 차가 아니라 똑같은 색깔. 저거랑 이거 중에 뭐 선택하냐고 물으신다면 누가 공짜로 주냐 아니냐 차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껴들어서 들어갈 때 운전대가 참 가볍네. 굉장히 가벼운데.